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가장 이제 대체제로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. 물론 뭐 4세대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드름에만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는 아직 효과가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3세대 제품 디페린을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피부와 리프팅의 진심인 닥터짱 닥터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저희가 이제 크림에 대해서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. 이 염증을 좀 낮춰주는 비판템, 조회수가 많이 나온 보습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바셀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, 오늘은 피부 결도 좋아지고 여드름도 좀 낮출 수 있다고 워낙 유명한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만능연고로 유명한 스티바이 크림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게 단종이 됐죠. 그래서 약국에서 없다고, 워낙 이거 처방내지 마세요 전화 오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대체제가 무엇인지, 그 약 말고 다른 약을 써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스티바이 연고와 비슷한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부작용이 적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스티바이 연고를 저희 어머니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.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나이 때, 그때는 막 피부과 시술 이런 게 많을 때가 아니니까 TV에 한번 나왔었거든요. 어머니가 얼른 피부과 가셔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쓰셨는데, 쓰시고 나서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나중엔 따갑고 가렵고 붉어져서 못 쓰겠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조금 있어요. 스티바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약인데요. 이건 이제 비타민 A 유도체 중에 하나죠.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뭐 로아큐탄이라고, 맞아요. 트레티노인은 아니고 요거와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요. 거의 효과가 비슷하죠. 우리가 피부를 보면 사실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로 현미경을 보고 잘 보면 피부는 언제나 밑에서부터 재생을 해서 위로 탄력이 됩니다. 보통 그게 이제 4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4주에 턴오버 주기가 있죠. 그렇죠. 턴오버 주기가 있죠. 근데 이 트레티논이라고 하는 성분은 피부에 발랐을 때 그 턴오버를 빨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자체에 각질도 생기기 전에 빨리 탈락시키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그렇죠. 색소세포가 자리 잡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좀 피부가 깨끗해지는 느낌도 들 수 있는 거죠. 처음에 전 썼을 때 조금 고생했어요. 좀 빨개지고 좀 각질도 좀 일어나서 이거 써도 괜찮나?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피부가 좀 칙칙한 것도 좋아지고 단주름도 좀 개선이 됐어요.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증상 겪으시는 분들은 한두 명이 아니실 거예요. 한 초반 한 4주? 이 정도에는 막 각질도 엄청 많이 올라서 화장도 안 먹고 막 이렇거든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피부에 맞게끔 정확한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당연하겠지만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. 맞아요. 민감한 피부라면 이제 농도가 낮은 제품을 쓰셔야 될 거고,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피부라면 조금 농도가 높은 제품을 써도 될 것이고요. 스티바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0.01%, 0.025%, 0.05%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라던가 광노화를 위해서 쓰실 때는 0.025%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요거를 당연히 많이 쓰시면 절대 안 돼요. 네, 그거 많이 쓸 수가 없어요. 너무 아파. 큰일 납니다. 보통 이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있으면 요거보다 약간 작게 덜으셔가지고, 요것도 이제 저는 보통 보습크림과 1대1로 섞어가지고 잘 세안된 얼굴에서 보습제를 한 겹 바르시고, 그리고 나서 보습제와 섞은 1대1로 섞은 제품을 좀 이제 T존과 주름이 좀 많은 애플존 위주로 충분하게 바르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.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. 많이 힘드실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조금 농도를 더 희석하는 겁니다. 수분 크림을 조금 더 섞어가지고 1대2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라보시는 거죠. 보통은 처음에는 그래도 자극이 많이 되세요. 근데 이게 탈락도 많이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, 되게 많이 빨개지지 않는 이상은 2주 정도 지나시면, 3주 정도 지나시면 많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바르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죠. 사실 저도 그때 조금 그 보습크림 좀 늘렸거든요. 한 1대2로 섞으니까 피부가 안정되면서 조금 칙칙한 게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전에 너무 좋을 때 그냥 이렇게 바르잖아요. 저 그게 바르다가 입술에 한번 묻은 적이 있거든요. 네, 얘기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참 정말 눈물 흘리고 너무 아파하고 밤새 못 잤단 말이에요. 바르면 안 되는 부위는 어디예요? 저는 이제 주의하라고 꼭 말씀드리는 부위가 첫 번째, 이제 찐 원장님께서 실수하셨던 입술. 입술 같은 데는 못 들었거든요. 네, 입술 같은 데는 이제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코끝.
그리고 콧망울 같은 데도 이런 데 좀 이렇게 네. 혈관이 좀 발달되고 좀 네, 피부가 맞습니다. 얇으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특히 코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빨개지기도 되게 쉽기도 하고 한번 혹시라도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진다거나 그러면 재생력도 좀 많이 떨어지기 맞아요. 때문에 코끝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의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, 요거는 약 자체가 바르고 나서 햇빛을 받거나 자외선을 세게 받으면 효과 자체가 이제 그냥 없어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에 바르라고 합니다. 근데 요즘 우리가 잘 때 핸드폰 보면서 자는 분들도 있잖아요. 뭐 형광등도 사실은 자기 전에 바르고 좀 뭐 딴 거다 보면 형광등도 좀 쬐고 이런데 이런 건 괜찮아요?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냥 일상생활하는 정도 수준의 조도의 이제 형광등이라던가 핸드폰 정도 수준의 빛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뭐 발랐는데 너무 많이 빨개지는 레티노이드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분이라던가 물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잠깐 그 약 자체를 스톱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너무 피부 자체가 이제 찐원장님처럼 좀 많이 민감하시다던가 맞아요. 저 진짜 알러지 피부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제 것 피부 같습니다. 그냥 보기에는 괜찮거든요. 근데 저 되게 예민하고 좀 알러지 좀 많은 피부라서 함부로 아무거나 좀 못 쓰기는 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항상 이제 화장품도 조금 주의해서 쓰고 계시고요. 네. 맞아요. 네. 사실 요 이제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비타민 A 유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유도체 중에 트레티노인은 1세대입니다. 사실 4세대까지 나와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대체품으로서 3세대 제품 많이 이제 유명한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디페린겔 요거를 이제 사실 요즘 검색하면 디페린겔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는데 요 제품은 이제 가장 대체제로서 조금 권장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스티바 아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하셔서 효과와 효능을 보시면 주름과 광노화에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디페린겔 같은 경우에는 이 광노화, 주름에 좋아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. 그냥 여드름 연고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피부 전체적인 항노화 제품으로서의 각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디페린겔 자체도 아다팔린 자체도 스티바 아이 크림처럼 잘 썼을 때 주름을 낮추고 광노화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가장 이제 대체제로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. 물론 뭐 4세대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한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드름에만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는 아직 효과가 있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특별하게 있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3세대 제품 디페린을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 정보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